자연의 기이함, 초자연적 현상은 항상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초자연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무엇보다도 반중력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더 작거나 더 큰 물체가 공중에 떠있는 현상이며 고속으로 날 수도 있습니다. 땅볼의 날개는 너무 작아서 큰 몸을 들어 올릴 수 없지만 날 수 있고 아주 잘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반중력이 작게 작용하면 크고 무거운 것에도 작용합니까? 고대 거석 구조물의 건설에 반중력이 사용되었습니까? 빅터 S. 그러베니코프는 과학자이자 박물학자, 전문 곤충학자, 재능 있는 화가이며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관심을 가진 종합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과 과학자들에게 그는 공동구조효과, CS의 발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의 다른 개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살아있는 자연에 숨겨진 비밀 중에서 빌린 것이기도 합니다. 1988년 그는 일부 곤충종의 키틴질 껍질의 반중력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반중력과 관련된 가장 놀라운 부수적 현상은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중력이 무효화된 영역에 위치한 물질적 물체에 대한 시각적 인식이 변형된 현상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바탕으로 생체공학 원리를 사용하여 저자는 반중력 플랫폼을 설계 및 구축했으며 최대 시속 1500km의 속도로 실용적인 유인 비행 원리를 개발했습니다. 1991-92년 이래로 이 장치는 저자가 빠른 운송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연현상학의 생물 중력 효과에 널리 알려진 넓은 스펙트럼이 분명히 일부 곤충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질시된 인간 정신운동의 영향으로 물체의 무게 감소, 깊은 초월적 마하리시의 명상 상태에서 요기의 공중부양, 매체의 공중부양 또는 일부 드문 영성적 의사소통 세션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등의 실험적으로 통제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레베니코프는 지적이고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고 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를 서부 시베리아 평야의 남쪽 끝에 있는 노보시비르스크로 이끈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베니코프는 과학자, 특히 곤충을 연구하는 곤충학자이자 박물학자, 화가, 거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면서 다양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공구조 효과, CS의 그레베니코프를 그의 인생을 정의할 발견의 길로 인도한 것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과 관련된 답답한 사무실과 두꺼운 책과는 거리가 먼 자연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 초 어느 날 저녁에 거의 완전히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레베니코프는 별 아래 야영을 하기 위해 혼자 광활한 초원을 배회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오락에 몰두했습니다. 임시 베개에 머리를 뉘었을 때 그레베니코프는 두통, 귀가 울리는 소리, 입에서 금속 맛이 나는 등 불쾌한 느낌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지하 꿀벌 도시 꼭대기에 캠프를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체 대초원에는 스위스 치즈와 같은 구멍이 있고 일부는 거의 스펀지처럼 얼룩져 있습니다. 그레베니코프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날씨와 시간대를 통해 매번 더 그 자리로 돌아왔고 매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꿀벌 도시의 경계에서 5m 떨어진 곳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비슷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레베니코프의 마음을 한동안 짓누르다가 몇 년 후 우연히 또 다른 꿀벌 도시가 최근에 죽은 지역, 즉 침식과 시간 경과의 결과로 붕괴된 지역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트를 조사하는 동안 그레베니코프는 둥지의 일부인 친숙한 벌집을 수집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장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가 벌집 위에 손을 얹었을 때 그는 벌집에서 발산되는 열, 그를 가볍게 만드는 열적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도해보도록 했고 그들도 비슷하게 더위나 찬바람을 느끼거나 손가락이 저리거나 손이 밀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그 원인을 어떤 전통적인 과학적 장치로도 측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베니코프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온도계 또는 초음파 감지기, 자력계 및 전위계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꺼운 금속 조각으로도 덮음으로써 효과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기계식과 전자식 시계는 구역 근처에 두었을 때 부정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그레베니코프는 캐비티 스트럭처럴 이펙트, CS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그가 동굴 같은 벌집 모양의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믿고 그레베니코프는 그의 발견에 대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사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또는 주류 과학 커뮤니티에서 무시됩니다. 따라서 그러베니코프는 작업을 계속하도록 남겨졌습니다. 곤충학자로서의 그의 지위는 아마도 과학계의 무관심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베니코프의 다음 주요 돌파구, 모든 것을 바꿀 발견을 허용한 것은 바로 이 직업이었습니다. 자연 속에 숨겨진 반중력. 그가 연구에 더 깊이 들어갈 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베니코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988년 여름, 나는 현미경으로 곤충의 키팅 껍질, 솜털 같은 더듬이, 가장 미세한 구조의 나비 날개의 층판, 밝은 플레이를 가진 샤드문화의 날개의 투각 및 기타 천연 특허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나는 다소 큰 부분에 비정상적으로 리드미컬한 미세 구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설계와 계산에 의해 어떤 복잡한 자동기계에 의해 눌려진 것처럼 보이는 매우 질서정연한 구성이었다. 내 생각에 이 비교할 수 없는 세포 구조는 이 부분의 강도나 장식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곤충의 부분이나 자연의 나머지 부분에서 기술에서나 예술에서나 그렇게 이상하고 놀라운 미세 패턴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차원적이다 보니 평면도나 사진으로는 복사할 수 없었습니다. 곤충이 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구조는 날개 케이스의 하단에 있으며 거의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곤충이 날아갈 때만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다중 공동 구조에 나의 효과를 갖는 파도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한 여름날, 이 종의 곤충이 많이 있었는데 저녁에 빛을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그 이전도 이후에도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도 심지어 한 명의 개인도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강한 배율을 사용하여 이상한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 작은 오목한 키틴 라멜라를 현미경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네이처 주얼러의 일반 걸작을 보고 아무 목적 없이 핀셋으로 첫 번째 라멜라의 한쪽 측면에 이러한 특이한 세포가 있는 다른 라멜라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품을 핀셋에서 빼내어 라멜라 아래에 몇 초 동안 공중에 매달아 현미경 테이블에 놓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공중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른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스윙하고 나서야 빠르게 테이블에 떨어집니다. 독자는 내가 그 순간에 느꼈던 것을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로로 잡아야 힘들고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닫힌 키틴,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테이블에 놓았다. 앞전과 같이 비교적 무거운 것조차도 그 위에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핀을 블록 상단에 고정했더니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아핀이 잠시 사라졌다. 이게 신호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흥분했고 입학으로 인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안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할 수 있었고 2시간 만에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그러베니코프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과학에 따르면 일부 벌레는 날개의 크기와 날개 박동 속도에 따라 너무 커서 날 수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캐비티 스트럭처럴 이펙트가 이디알대에 없는 벌집으로 인해 발생하여 일종의 반중력장을 만들어 벌레가 물리학을 무시하고 날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까? 실제로 벌레는 전혀 날지 않고 공중에 떠 있었습니까? 빅터 그러베니코프의 반중력 플랫폼. 이러한 사상과 과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그러베니코프는 일종의 반중력 차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프로젝트에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었고 마침내 놀라운 특성을 지닌 무언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2년의 고된 작업 끝에 반중력 비행기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특성을 가진 항공기. 그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엔진이 필요하지 않으며 날개나 프로펠러도 없습니다. 소음이 없습니다. 조종사가 느끼지 못하는 시속 1500km의 안전한 비행속도, 최대 300m 높이에 도달합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관성 특성이나 항공기에 대한 환경 공기에 열 영향이 없으며 또는 동적 압력 또는 기타 효과, 또한 매우 단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플랫폼에 2개의 손잡이가 있는 기둥입니다. 또한 비행 중에는 장치가 아래에서 보이지 않아 하늘에서 빛의 구체 또는 구름으로만 나타납니다. 관찰자들은 비행 중에는 그림자도 사라지고 시계가 계속 앞뒤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중력 평면의 투명도. 빛은 그러베니코프 주변의 그물에 의해 생성된 필드의 영향 영역에 자유롭게 올 수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베니코프가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빛이 망막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빛, 외부에서 오는 입자의 흐름, 이 그물에 의해 생성된 프로세스, 즉 빛이 활용되었습니다. 연료를 가져오는 입자의 흐름 그물에
그러베니코프가 땅에 섰을 때 블라인드가 접혀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빛이나 다른 입자를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힘을 늘리기 시작하자마자 펜의 광장 증가, 그는 부드럽게 갑자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행 중에는 투명도가 가득 차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그러베니코프가 지상에서 낮게 날았을 때, 그리고 낮은 전력을 생성했을 때 그가 눈에 띄게 된 이유입니다. 그림자 투사. 블라인드가 접힐 때 돌처럼 떨어지는 모드에서 빠른 착륙 중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보입니다. 이것이 그러베니코프가 이륙하는 동안 저공으로 날아갈 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가 소나무 꼭대기 위를 날아갔을 때 그러베니코프는 반사광선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었고, 따라서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빅터 그러베니코프의 연구의 역제. 그러한 잠재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발명에 직면하여 겸손한 그러베니코프는 소위 실제 과학이 그의 발견을 조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허를 출원했다. 놀랍게도 그의 특허 출원은 완전히 거부된 반면 그러베니코프는 거부되었고 회의론자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론되었습니다. 그의 카메라가 해면 구조 효과의 결과로 비행 중에 오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사진 증거가 부족한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그가 받은 환영은 그레베니코프가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설립 사상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창의적인 일의 기쁨, 실패로 끝나는 일의 기쁨은 어떤 학위, 메달, 특허를 얻는 것보다 훨씬 높고 박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러베니코프의 발명품에 대한 수용은 단순한 적대감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1992년 그의 특허 출원이 거부되자 그레베니코프는 풀컬러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발견, 원리 및 발명의 측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을 출판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박물관에서 그러베니코프가 제공한 기계의 시연 사진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정자와 편집자, 그리고 아마도 관련 당국은 그러베니코프의 이러한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베니코프는 텍스트 조각을 제거하고 패치해야 했습니다. 이 책에 많은 힌트와 열쇠가 남아있는 이유다. 플랫폼에서 정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그는 전체 책을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원래 이 책의 총량은 500페이지에 400개의 다채로운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베니코프의 비행과 함께 2장의 사진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책에 남겨졌습니다. 그 결과 책의 전체 분량이 300페이지가 넘었고 5장 말미에는 부적절한 나비 이미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베니코프는 발명에 대한 설명을 출판할 수 없었지만 힌트를 통해 독자에게 자신의 발명에 대한 기본사항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레베니코프가 회의론자들에 의해 거론되는 동시에 그의 발명이 전복되었다는 증거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랜 동료에 따르면 그러베니코프는 과학기관과 정부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고 희생된 소위 과학 지하 조직의 일부였습니다. 정부가 그레베니코프가 분명히 발견한 비밀을 추적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의심되는 돈을 감안할 때 그의 발견이 억제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의 반중력 기술? 아마도 그러베니코프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한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UFO 목격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인공물과 함께 수세기 동안 인간이 꿈꾸던 깊고 거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고대 사회가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었는지 수세대에 걸쳐 깊이 생각하는 사상가들이 추측할 정도로 놀라운 구조인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사람들은 고대인들이 일종의 외계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제안할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은 들리는 것처럼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라미드는 그레베니코프의 벌집에서와 같이 전자기 에너지를 내부 챔버와 위쪽으로 중앙 집중화하고 전달합니다. 또한 벌레의 키 틀린 껍질이 그러베니코프의 비행기계에 동력을 공급한 곳에서 딱정벌레는 종종 예술과 아이콘으로 묘사되는 이집트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외계인이든 아니든 이집트인들은 인간에게 잃어버렸고 정부가 갈망했고 수세기 후 그러베니코프에 의해 재발견된 이후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그러베니코프가 발견한 것은 오늘날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들릴지 모르지만 신비한 일은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2001년 사망하기 전에 그러베니코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신비주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우리 인간이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너무 인간적인 규칙, 가정 및 명령을 항상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B. 그러베니코프 이 책은 매우 예술적인 스타일로 작성되었으며 저자가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내용은 영적부 체계의 독특한 지문, 생태 이데올로기 및 저자의 곤충학 자서전입니다. 확실히 많은 독자들에게 이 책은 60년 곤충의 세계 비밀 분야 전문가의 경험에 대한 대중적인 일반 결론에 지나지 않으며 공상과학 소설의 요소로 장식된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과학적 근명과 진실한 연구원, 재능 있고 자격을 갖춘 실험가를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B. 그러베니코프와 그의 선구적인 작업은 소위 러시아 과학, 지하 환경에서 유리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깊은 믿음에 따르면 그러한 규모의 개방이 원고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실용주의가 아직 권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기 있는 과학책은 소위 과학자, 과학소설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의 믿음은 있지만 그의 믿음이 맹목이라면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나 눈이 있으면 볼 것입니다.